오늘은 전세계 투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로 평가받는 남자, 항상 전세계 부자 순위 한 자릿수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부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며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투자가인 워렌 버핏의 천문학적인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1930년생, 올해 만 90세이며 국적은 미국, 플레임은 워렌 에드워드 버핏입니다. 증권 중개인이자 공화당 하원 의원까지 역임했던 아버지 하워드 호만 버핏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워렌 버핏은 6살 때는 껌과 콜라를 팔거나 할아버지 채소 가게에서 일을 하고 핀볼 기계를 이발소에 설치해 장사를 하는 등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고 모으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11살 때부터는 차트를 보고 누나와 함께 $100의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워렌 버핏은 CTS 서비스라는 주식을 $38에 사서 $40 정도에 매도하였는데, 이후 해당 주식이 $200를 넘어서는 걸 본 워렌 버핏은 어린 나이부터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미 13살 때부터 지속적인 투자 소득으로 첫 세금 신고서까지 납부하게 된 워렌 버핏은 10대 후반엔 이미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보다 더 많은 월 수입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후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네브라스카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하려다 떨어지게 된 워렌 버핏은 다시 대학원을 찾기 시작해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워렌 버핏은 그곳에서 자신의 투자 인생에 가장 큰 스승이자 영향을 준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게 되며, 뒷날 본인 스스로 밝혔듯 워렌 버핏은 자신의 투자는 15%는 피셔에게 85%는 그레이엄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며, 주식 투자에 관련된 서적 중에서 그레이엄과 피셔의 것을 능가하는 것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 이후 자신의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인 포크사를 걸쳐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운영한 뉴욕 투자회사 그레이엄 뉴먼에 근무했던 워렌 버핏은 이후 버핏 파트너십이라는 투자 조합을 설립해 본격적인 투자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경영진을 믿을 수 있고 인수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에 원칙적인 투자를 하며 이미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던 워렌 버핏은 이후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며 전설적인 투자가 시작돼, 이때부터 복리로 환산하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난 50년간 쌓인 누적 수익률은 2015년 기준 약 69만 3,500%로 50년 전 $18였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현재는 한 주당 $200,000, 즉 주식 한 주당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돼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며, 계열사만 425개, 본부 75개, 지점 25개, 사업 단위수로 따지면 600개에 이르는 기업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누군가 1965년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1천만 원어치 정도 매입했다면 50년 후인 2015년엔 자산이 약 693억 원이 될 정도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이해하시면 되며, 그러나 추가로 이러한 회사의 회장으로서 워렌 버핏의 급여는 연 $100,000로 하나로 겨우 1억 원 정도만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지급받고 있는 연봉 때문에 많은 이들을 놀래킨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의 연봉은 겨우 $1였으며 세계적 IT 기업인 구글의 CEO들도 마찬가지로 연봉은 $1로, 사실상 세계적 기업의 CEO들은 주식 가치와 배당금만으로 충분히 벌기 때문에 CEO들의 저행 연봉이 유행처럼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1965년부터 2014년까지 매 평균 21.6%의 수익률을 거두게 되며 복리의 종결자라는 별명답게 자신의 재산 99% 이상을 50세 이후 얻게 된 워렌 버핏은 2008년엔 $620억, 하나로 약 80조 원을 보유해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참고로 이처럼 복리의 종결자라는 별명답게 워렌 버핏이 자신의 인생 중 후회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주식을 11살 때부터 시작한 것이라 답한 바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만약 자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는 5살이나 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처럼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주식을 했어야 하고 그러지 못했음을 후회한다는 점을 밀어볼 때 워렌 버핏은 한정되어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 기준으론 2020년 4월 7일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부자 순위에 따르면 워렌 버핏은 약 $675억, 하나로 약 82조 3천억 원을 소유해 세계 부자 순위 4위에 올랐으며, 참고로 세계 부자 순위 1위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로 $1,130억, 하나로 137조 7천억 원에 달해 2018년부터 3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로 $980, 하나로 약 119조 4천억 원이며, 3위는 세계 최대 프랑스 럭셔리 그룹 LVMH의 회장 겸 CEO 베르나르 아르노로 $760억, 하나로 약 92조 6천억 원을 소유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세계 부자 순위 4위를 차지한 워렌 버핏의 82조 3천억 원이라는 재산은 금액이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다 보니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82조 3천억 원은 만약 2.5%의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보면 매년 2조 575억 원, 매월 1,714억 원, 매일 56억 3,700만 원씩, 아무리 소비해도 원금은 전혀 줄지 않고 그대로인 금액이 82조 3천억 원이며, 2018년 한 인터넷에 올라온 강남구 역상동에 소재한 이 건물이 56억 원인 만큼 이러한 건물을 매일매일 한 채씩 매입해도 원금은 그대로인 금액이 82조 3천억 원이란 크기의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안이라 불릴 정도의 전설적인 실력으로 워렌 버핏의 투자가 지난 50년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4천억, 하나로 약 480조 원에 가까운 이득을 안겨주자, 이러한 워렌 버핏의 해안을 듣기 위해 생겨난 일명 워렌 버핏과의 점심은 경매 낙찰로 적게는 20억 원대에서 많게는 50억 원대까지 수많은 기업 CEO들이 그의 시간을 사기 위해 수십억 원을 지불해 이는 화제가 되기도 해, 이로
이로 인해 워렌 버핏이란 한 사람의 가치, 즉 이러한 전설적인 투자가의 놀라운 시급을 실감케 하였고, 실제로 과거 2014년 한 언론사가 공개한 워렌 버핏의 1시간당 수입을 계산해보니 약 15억 9,200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시 워렌 버핏은 1초당 44만 2,222원,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한 5분 18초까지 워렌 버핏의 능력은 약 1억 4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벌 수 있는 정도의 가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문학적인 재산과 능력을 소유한 워렌 버핏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실 지난번 두유노가 공개한 원조 세계 부자 1위 빌 게이츠와는 상반되게 워렌 버핏은 전 세계 탑5 부자 순위에 드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세계적 거부와는 다른 매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바 있는데, 워렌 버핏은 1958년 자신의 신혼 때 구입한 오마하 지역의 2층 주택에서 약 60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집 자체의 가격도 65만 달러, 하나로 약 7억 원 정도로 워렌 버핏의 전체 재산과 비교했을 때 이는 0.00001223596%에 달하는 금액으로, 얼마나 워렌 버핏이 자신의 재력 대비 검소한지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는 전재산 1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약 1120원 정도를 소비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계 부자 순위 1위로 알려진 아마존의 책임자 제프 베조스는 미국 베버리힐스 내에 위치한 대규모 저택을 1억 6,500만 달러, 하나로 약 1,952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의 절친인 빌 게이츠 또한 약 1,463억 원에 달하는 일명 제너두라는 대저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 북부에 위치한 거대한 해안가 저택을 약 4,300만 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 만큼,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세계적 부자들과 간단히 살고 있는 집만 비교해봐도 워렌 버핏이 얼마나 검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추가로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귀한 식재료만으로 식사해도 모자랄 것 같은 부를 지닌 워렌 버핏은 예로부터 즐겨 먹는 아침 식사 메뉴가 맥도널드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는데, 워렌 버핏은 집에서 5분 거리의 사무실로 가는 길에 맥도널드에 들르며 그날 기분이나 주식시장에 따라서 보통 2달러 중반에서 3달러 초반의 메뉴를 선택한다고 인터뷰를 통해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 재산 82조 3천억 원, 세계 부자 순위 4위까지 올랐음에도 평생 소박한 삶을 영위해온 워렌 버핏조차 큰 돈을 사용하게 만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제트기입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이 처음으로 과시적으로 지출을 한 분야가 전용기라 밝히며, 유일하게 자신의 관념과 엇나가는 지출이 개인 제트기였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참고로 워렌 버핏이 이용하는 자가용 제트기 회사는 넷젯이라는 기업으로, 워렌 버핏은 넷젯의 대주주이자 VIP 고객으로서 매년 개인 제트기를 이용하기 위해 연간 약 2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참고로 물론 이건 두유노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워렌 버핏이 자신의 근검절약 정신과 유일하게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개인 제트기의 애호가가 된 건 그만큼 워렌 버핏은 앞서 말한 한정된 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자신이 소유한 재산과 비교했을 땐 이러한 개인 전용 제트기조차도 소박한 삶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소유한 워렌 버핏은 사실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곳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부입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자신의 전재산 440억 달러 중 85%에 달하는 370억 달러, 당시 환율 기준 하나로 약 3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해 세상을 놀라게 한 바 있는 워렌 버핏은 특히 37조 원 중 약 84%에 달하는 31조 원을 대부분 빌 게이츠 재단에 맡겨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유를 빌 게이츠 부부는 더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언급해 자선 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은 세계 최고 부자 두 사람의 훈훈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기부한 워렌 버핏은 지금까지 2019년 기준 자신의 보유 지분 가운데 약 45%까지 기부를 실천해 왔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약 340억 달러, 최근 환율 기준 약 40조 7,660억 원에 달해 2019년 발표된 자신의 전재산 82조 3천억 원에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이 기부하는 재단들은 워렌 버핏이 자신이 운영에 참가하지 않는 곳들로만 이뤄져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워낙 세계적인 거부의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도 두유노가 조조거리면서 조단위 이야기를 하고 억걱거리면서 수천억 단위를 이야기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체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두유노가 제작한 1조 원 재산을 소유한 카일리 제너의 사치스러운 삶의 클래스 영상을 우측 상단을 클릭해 시청하시면 이보다 100배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워렌 버핏의 재력과 그의 검소함, 그리고 그의 기부액의 크기를 조금 더 실감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리스트는 지금까지 워렌 버핏이 기부한 기부금들이 실제로 사용된 곳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워렌 버핏은 과거 자신이 직접 작성한 나의 기부 서약이라고 불린 서약서에서 나의 재산은 미국에서 살았다는 사실과 운 좋은 유전자 그리고 복리 이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라고 말하였다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이러한 엄청난 행운에 보인 반응은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이었으며, 내 소유의 주식 증서 1%를 제외한 그 이상은 더 이상 사용해봤자 나와 내 가족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도 더 편안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나머지 99%를 다른 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사용한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수 있기에 이러한 현실을 보면 나와 내 가족이 걸어갈 길은 명확하며, 따라서 나와 내 가족은 살면서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사회의 필요를 위해 나누는 것, 제 서약은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합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려도 그 욕심은 끝이 없기에 결국 자신 스스로 행복의 기준점이나 만족점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긍정심리학을 연구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마틴 셀리그만은 여러 실험을 통해 부와 명예 등 외부 요인은 오로지 18%만 영향을 끼칠 뿐 개개인의 내적 세계로 인해 이미 행복은 정해져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밝혀지자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 내적 세계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즉 성장기의 많은 아동들에게 이러한 마틴 셀리그만의 이론들이 적용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는 책으로서 타박타박 출판사에 세상을 반짝이게 한 작은 별이 각광을 받게 돼 아동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른들에게는 내가 지금 가는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고민과 방향을 제시해 우리 아이가 진정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아동 성인용 동화라는 평까지 받고 있다 합니다. 유성우라는 실제 현상에 별이 알을 낳는다라는 흥미로운 상상력이 더해져 주인공인 아기별 아무로가 개인적 가치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이 여정을 보며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어떤 내적 세계를 형성해야 진정 평생 동안 탐욕이 아닌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책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인 전자도서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투자를 배우려 공부하다 인생을 배우고 가게 만드는 남자,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의 11분 15초까지 약 2억 9,800만원을 벌어들인 남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의 재력가 재산에 대해 알아본 듀이노의 136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세상을 반짝이게 한 작은 별과 함께한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듀이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